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내신 대비를 클래스 카드로 해라는 말을 들을 때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좋은 건 알겠는데 조금 전환을 해서 했을 때 성적이 떨어지면 어떡해? 라는 걱정이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저희는 클래스 카드가 없던 시절에도 내신 대비를 위하여 단어를 암기시키고 문장 암기시키고 문법 공부시키고 그거를 애들이 잘하고 있는지를 또 관리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똑같은 방법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걱정 없이 옮겨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방법은 그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더 효율적이고 더 암기가 잘 되는 방법이 있어. 그게 그리고 클래스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다면 첫 번째는 전체 학생에게 좀 적용하기보다는 필요한 학생에게 먼저 적용을 해서 선생님도 익숙해지고 학원이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전체 학생으로 늘려가는 것도 괜찮으니까 오늘 수업을 들으시고 한번 적용해 보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면 아이들의 성적이 올라가는 걸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험 대비 목표는 주로 암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클래스 카드가 암기를 시키는데 정말 탁월하고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저희 학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학생에게 숙제로 클래스 카드 단어 암기를 냈더니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님이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어머니 그러면 클래스 카드를 좀 빼드릴까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다른 건 다 빼도 클카는 빼지 말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뭘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아이 숙제시키려고 옆에서 같이 클래스 카드 하는 걸 듣다 보니까 자기도 외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좋은 걸 왜 빼려고 하시냐?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 확실히 암기에 가장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걱정 없이 2학기 내신 대비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라는 것이죠. 자, 오늘 저는 이런 순서로 얘기할 거예요. 클래스 카드를 이용하는데 클래스의 준비 과정, 그리고 그 클래스 안에 학습 세트에 대한 소개, 그리고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대한 소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으로서 저희는 어떻게 검사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시작할 얘기입니다. 그런데 색깔을 좀 달리 해놨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이 네 가지 과정 중에 아이가 해야 될 거는 3번 공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플랜을 짜고 선생님 플로우가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질문도 굉장히 많은데 클래스 준비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씁니다. 세트도 양질의 세트를 만드는데 먼저 시간을 씁니다. 왜? 3번 아이들이 공부할 때 좋은 자료로 시간 낭비 없이 공부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오늘 내신 대비 세미나를 들으시면 클래스 준비하는데 뭐 미리 계획 세우기, 학습 세트 미리 준비하기를 끝내 놓으신다면 2학기 어느 때에 아이들이 시험 대비를 시작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는 검사인데 클래스 카드를 통해서 거의 자동화 같은 수준으로 검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선생님 손이 덜 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따가 마지막에 드릴 말씀이기도 한데 그 검사를 자동화처럼 하고 났을 때 손이 덜 타고 시간이 덜 타는 시간 동안 뭘 할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마무리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 준비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준비할 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 클래스를 당연히 만드셔야 되겠죠. 클래스 카드 기반이니까요. 클래스는 제 생각에 아이들이 공부할 운동장 혹은 종이, 뭐 아이들의 학습지 같은 느낌이니까요. 그게 온라인화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가 드리는 꿀팁은 클래스를 두 개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는 학습 클래스고요. 하나는 시험지 클래스예요. 이유는 뭐냐면 학습 클래스는 아이들의 약간 연습지 같은 느낌으로 주는 겁니다. 거기서 네가 공부를 해. 내가 정한 기준과 내가 정한 양을 네가 거기서 완료했다면 아마도 암기 및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너에겐 내신 대비 1회독이 될 거야. 라고. 근데 아이들은 어디서 치팅을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치팅에 대한 방지책으로 어차피 저희는 그동안 종이나 단어 시험지를 종이로 봤단 말이에요. 그거를 학원에 왔을 때 시험지, 내 옆에서 시험지 클래스에 들어가. 그리고 거기서는 앞에 앞리슨 안 해도 되니까 테스트만 보고 내가 정한 점수를 통과하면 너가 공부했다는 걸 인정해 줄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시험지 클래스를 만들어 쓰고 있거든요. 만약에 시험지 클래스를 통과를 못했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시험지 클래스는 리셋을 해주고 다시 학습 클래스로 가. 거기서 공부해놓고 와. 이렇게 하는 거죠.
그 학습 클래스의 활용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뭐냐면, 학원에서 직접 불러다 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수업이야. 너는 여기서 이걸 하고, 마지막 가기 전에 시험을 봐. 이럴 수도 있고요. 공부를 좀 잘하고 시간을 잘 아끼는 애들이라면, 집에서 해와. 학습은. 그 다음에 오자마자 나는 시험을 볼게. 그리고 확보된 나의 수업 시간에는 문법 클래스 혹은 다른 상위권 문제를 풀 수 있는 좀 고급진 수업을 진행할게. 라고 해서 꼭 두 가지를 만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들 손이 너무 바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두 가지를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문법 클래스도 보이시죠? 그래서 이따가 제가 다 이거를 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클래스를 두 개 만들라는데 어떻게 만드는 거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때 클래스 카드는 절대 저희들의 노가다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모든 기능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디냐면 관리에 가셔서 기본 정보, 그중에 클래스 복제를 누르시면 선생님들이 똑같은 클래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세트 다시 넣고 순서 다시 정렬하고 하실 필요가 없이 복제를 이용하면 미리 정리하신 모든 세트가 그대로 갑니다. 노가다 하시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라고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만드셨잖아요. 자, 그 다음은 뭐냐면 제 생각엔 아까 학습 세트였어요. 양질의 세트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 클래스에 단지 단어 세트, 문장 세트만 넣고 돌리는 것보다는 이왕의 단어 세트라도 조금 더 아이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세트. 문장 세트라도 그 밑에 드릴 세트를 받쳐줘서 아이가 한 번 더 숙지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되는 자료들을 같이 넣어주기. 이런 거고요. 요거는 제가 쓰는 단어 세트예요. 위에 세트를 보면 어떤 거냐면 단어와 의미는 있지만 예문이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세트를 보면 단어 예문을 넣어놨죠, 제가. 네. 그 이유는 이왕이면 예문으로 시험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단지 단어, 한글 뜻 이거보다는 단어, 한글 뜻을 공부해 왔으면 나는 예문 속에 네가 단어를 직접 쓰게 한다. 예문 보고 얘기해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제가 세트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내신 대비 때는 예문이 필요하기보다는 영영 단어 세트가 더 필요하거든요. 이유는 여기 나온 예문이 교과서 예문이 아닌 이상은 내신 대비 때는 그게 불필요한 작업이 또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내신 대비 때는 요 예문 자리에 영영 단어 세트로 집어넣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영영 단어 세트예요. 이렇게 지금 화면을 크게 해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필기를 제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단어가 뒷면이에요. 그럼 한글 뜻은 당연히 있지만 요쪽 이만큼이 예문이 아니라 영영의 의미입니다. 요즘 특히나 영영 세트 시험 문제가 한두 문제씩 꼭 들어가는데 만점, 100점을 맞기 위해서 저는 전략적으로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다른 게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요게 아이디어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선생님들의 영감이 되고 싶은 그리고 이미 영감이 돼서 많이 유행하고 있는 앞쪽에 원래 단어 집어넣어 주기입니다. 그럼 이 세트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학원의 세트를 만들어 보시고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레벨별로, 실력별로 단어 한 세트만으로도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보러 가기를 누르고 저의 실제 클래스 카드 화면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같이 가시죠. 네. 화면 전환이 잘 되었나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제가 말했던, 요번에 있을 5가, 2학기니까요. 5가 단어 세트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앞에 단어, 뒤에 A 뜻이 있지만, little.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쓰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리콜에 가보면, 리콜 시작하고 나면, 요렇게 앞에 영어 단어를 넣어놨기 때문에, 영어만 보고, 영영 단어만 보고, 아이들이 이거를 이제 답을 맞춰야 돼요. Laugh. 그리고 리콜에 제가 일부러 들어온 건데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따가도 제가 얘기 드릴 건데 제가 아무거나 답을 눌러보겠습니다. Hope. 틀렸지만 소리가 계속 들리시죠? Hike. 소리가 계속 들리죠? 이것도 학습의 하나로 넣어서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나가보겠습니다. 9개니까 그냥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내신 대비 세미나 때 공개 드렸더니, 어머, 그거 몰랐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해요라고 하는 게 있어서 요번에도 또 알려드립니다. 학습 설정에 가시면, 학습 설정은 주로 저는 요 관리 탭에 가서 하거든요. 네, 관리 탭에 가서 하고 있는데, 관리 탭에 가시면 학습 테스트 설정이 있어요. 그 중에 이 단어 탭을 보시면, 여기 퍼센트만 조절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쪽 내용을 꼭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핵심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여기 학생 설정 허용으로 해놓으면 아이들은 가장 쉬운 학습법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효과가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를 예문 제시로 해주기, 혹은 만약에 지금 학습이 좀 많이 필요한 성적이 좀 낮은 학생이다. 그러면 그 아이는 단어 제시부터 하는 거예요. 단어 제시를 하고 네가 그 단어의 뜻은 알았어? 알았어. 그렇다면 이번에 영영 세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단어에서 예문으로 바꿔서 한 번만 더 해보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여기 설정은 안 건드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꼭 이쪽을 세세하게 설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단어 세트의 설정은 저는 시험 대비 때 암기는 뺍니다. 왜냐면 좀 아이들이 성의 없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리콜은 반드시 넣어줍니다. 이유는 아까 들어봤던 것처럼 소리를 계속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 저희 학원 학생들은 귀에 꽂힌다 하더라고요. 계속 듣게 되니까.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까 당연히 리콜을 넣어주고요. 조금 잘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스펠 넣어줍니다. 왜냐하면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테스트 정책으로 갔을 때는 어떤 테스트를 쓰시냐면 못하는 친구들은 조금 위쪽으로 좀 많이 해주세요. 약간 배려를 해주는 거죠. 이쪽에 많이 배려를 해주시고 잘할수록 밑에 쪽 퍼센트를 늘려주세요. 이쪽, 더 밑으로, 더 밑으로, 더 밑으로 퍼센트를 좀 늘려주시면 아이들이 너무 쉽다, 너무 어렵다를 조절하실 수 있어요. 이걸 일괄적으로 모든 학생이 적용하는 건 조금 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에 맞춰서 쉽게 만들고 싶다. 위에를 늘려주시고, 좀 어렵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쪽 아래쪽을 늘려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처음엔 제가 어느 쪽 퍼센트 이런 것들을 막 설정을 다 알려드렸는데 그것보다는 아이들의 퍼센트를 좀 변경해 주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자, 전 단어 설정에 대해서 보여드렸고요. 아직까지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어, 학습 세트, 양질의 세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트를 한번 좀 더 보여드릴게요. 어떤 세트로 하는지도 좀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더, 단어 세트 보여드렸고요. 단어 세트 다음에는 이렇게 대화문에 대한 문장 세트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문장 세트가 끝났을 때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문장 배열. 요 문장 배열이 뭐냐면 다음 대화에 알맞은 순서를 정하시오. 그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 문장 배열을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풀어봐 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트 편집으로 그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보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뭐가 먼저야 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야 그러면 아이들이 그런 객관식 문제 한 번 더 푼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항상 랜덤으로 바뀌기 때문에 실제로 공부한 아이가 풀 수 있습니다. 저 이거 뭐 정답은 그냥 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점검 차원에서 대화가 끝난 다음엔 이렇게 드릴을 하나 넣어줍니다. 자, 대화문이 끝났고요. 그러면 본문 학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본문 학습의 경우도 본문을 한번 학습했어요. 그럼 거기에 문장 빈칸을 제가 다른 문장 세트로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드릴 세트로 뒤에를 받쳐주는 겁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그냥 듣고 읽어봤어요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듣고 읽어본 걸 다시 한번 워크북으로 풀어봤습니다까지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의 그 바퀴처럼 둥글둥글하게 계속 굴러갈 수 있도록 문장 드릴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중에 뭐 어법, 동사, 빈칸은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멀티 어수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멀티 어수는 어떤 세트냐면요. 요거는 테스트로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는 아주 일찍 일어났다. 우리는 위 할 때 이렇게 어순 배열인데 중간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골라야만 넘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그쵸?
이 세트가 왜 좋으냐면 단순 어순 배열은 간혹 아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막 누르고 뜬 그러면 다시 또 막 누르고 이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걸 옆에서 지켜보면 좀 화가 나잖아요. 그때 이런 식으로 멀티 어순이라 해서 이렇게 한번 고르게 하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누르는 걸 좀 방지할 수도 있고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고 결과적에 생각하고 답을 찾아낸다면 아이들은 이미 어, 이 문장은 다 외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세트들로 좀 구성을 해주고 나면 아이들은 그 세트에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공부를 시작하는 거겠죠. 네. 그렇게 해서 본문 1, 본문 2, 본문 5가가 끝나면 그 밑으로 당연히 6과. 왜냐면 5가 6과가 요번에 시험일 거잖아요. 6과. 그리고 7과 8과는 이제 기말에 또 넣어주시면 됩니다. 싹 지우고 다시 넣어주시면 되죠. 아니면 아깝다. 애들이 공부한 게 막 흔적으로 남아있는 너무 아깝다. 그럼 클래스를 하나 다시 만드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아니, 이 단어랑 문장까지 내가 알겠는데 드릴은 아직 내가 좀 부족한데 어떡하지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제가 하나 홍보를 좀 미리 하자면 다다음 주에 이정원 원장님께서 이런 드릴 세트 만들기를 요 클래스 카드 내신 대비 세미나로 하세요. 자동화 세미나로. 근데 지금 이 세트들이 다 이정원 원장님이 만드신 세트들이거든요. 네, 저희 학습맵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서 이걸 보실 수도 있긴 한데 이거 이정 원장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세트예요. 이렇게 학습시킵니다라고. 그리고 요 세트 멀티 어순도 그렇고 그거 끝나고 나면 뭐도 하냐면 저희 내용 이해 요게 있어요. 내용 이해는 뭐냐면 다 외웠나? 그런데 얘가 일치불일치는 풀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또 여기 와서 마지막으로 시험을 보면서 아이가 이거 내용이 뭐였지? 라고 읽고 일치불일치는 하는 거죠. 이거는 클래스 카드 다 제공하고 있는 기능으로 만든 거니까 선생님들 어렵지 않게 네,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거 맞아 이건 제목이 이런 거였어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암기만 되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클래스 카드는. 아이들의 학습을 꼼꼼히 점검하고 학습 방법을 제시해주고 학습 습관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시험 때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건 누구 입장에서 시키고 있냐면 아이 입장에서 시키는 거니까요. 그리고 제가 애들한테 얘기해요. 아이들아, 너네가 유튜브 같은 걸 보면 뭐 공부 노하우, 뭐 1회독, 2회독, 3회독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잘 생각해보면 너네가 여기서 문장 학습을 한번 하고 1회독, 여기서 어법 선택을 한번 풀고 2회독, 동사형을 고치고 3회독, 내가 그거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니까 빈칸까지 뚫어서 다시 시험 봤으니까 4회독. 그리고 너네가 외웠나 안 했나 확인까지 하니까 멀티 여순 5회독. 그리고 나한테 수업 들으니까 6회독. 너네 인터넷보다 훨씬 많은 횟수로 반복을 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아이들도 그 반복 과정 속에서 외웠어요, 외웠어요. 이런 자신감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 클래스 카드로 내신 대비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암기, 점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쵸? 그리고 뭐 때론 선생님들이 어차피 이거 종이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종이보다 훨씬 좋은 이유는 뭐예요? 이거를 반복 학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 이해되시죠? 자, 그럼 아까 말했습니다. 시험 보기 클래스를 보여드릴게요. 요 5과 체크업 토픽 1 요것만 한번 잠깐 눈여겨 봐주시고요. 그 다음 가볼게요. 똑같은 세트예요. 아까 복제하기로 갔기 때문에 똑같은 세트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관리 탭에 가셔서 학습 테스트 정책에 요거 다 빼주시고 테스트만 넣어주시고 점수를 좀 높여주시고 그 역시나 어떤 걸로만 테스트를 이건 테스트니까요. 선생님께서 가장 빠르게 검사하실 수 있는 것들로 혹은 애들이 빠르게 요 정도면 됐다 싶은 걸로 퍼센트를 넣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단어인데 이거는 나는 그래도 다 쓰게 만들겠어. 그러면 여기 의미 제시로. 근데 나는 애들이 객관식으로 빨리 뜻만 알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쪽에 와서 뭐 단어 제시로 해서 해주시면 되죠. 네. 그렇게 해서 시험 보는 곳에는 아이들이 항상 선생님 앞에서 볼 수 있도록 좀 유도해 주세요. 그래야 컨닝은 안 돼요. 아이들은 기상청해하는 방법으로 내 앞에 있어도 컨닝하거든요. 저희 학원에도 아무리 클칼 잘 써도 진짜 잠깐 안 보면 막 뭐 하고 있어요. 네. 그때 그런 것들을 다 선생님 앞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자동화의 상호작용이라고 봐요. 왜냐면 아이들이 클카만 하면 분명히 이런 얘기들이 들려와요. 그 학원 왜 기계로만 해? 이렇게. 근데 그런 기계로만 해라는 말을 없앨 땐 옆에 끼고 하기, 한 번 더 점검해 주기, 얘가 잘하고 있는지 한번 봐주기, 그리고 그 과정을 검사해 주기를 선생님의 영역으로 가져온다면 아이들은 절대 기계만 해, 뭐 핸드폰만 하다 왔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신 클래스에서 연습하고 시험 보는 곳에서 시험 볼 수 있도록 세팅을 좀 부탁드립니다.
다시 내신 클래스로 좀 가볼게요. 제가 이거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직접 보여드리는 거 너무 하고 싶었는데 너무 좋습니다. 자, 세트는 아까 보여드렸죠? 이런 세트들로 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세팅은 어떻게 해? 그쵸. 정책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대로 여기 학습 테스트 정책에 오시고요. 단어 세트는 아까 보여드렸을까요? 문장 세트도 암긴 좀 빼주고요. 리콜 혹은 스펠 해줍니다. 네. 저는 리콜이 별로 효과가 없을 거야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스펠이 더 확실하잖아요. 이걸 다 써야 되는데. 근데 저는 보통 여기서는 그냥 어순 배열만 좀 해주거든요. 시험 기간 이걸 다 쓰려니까 중1, 중2까지는 괜찮은데 중3, 고1, 고2까지 가니까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건 어순별로 해주고요. 리콜 갑니다. 사실 리콜은 문장학습의 앞부분이나 중간중간에 빈칸으로 나오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제가 이따가 왜 효과가 좋은지도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테스트도 원래 70점으로 기본 세팅이 되어 있어요. 제가 아무것도 안 건든 거든요, 일부러. 이것도 다 90점으로 올려주시고 내가 어디서 볼지. 혹은 여기서 어순 배열을 볼 거니까 여기는 뺄게라고 하면 스펠은 빼도 되겠죠.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그 학생 혹은 학원 전체의 분위기, 학원의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세밀하게 조정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다만 문장 세트에서 강력 추천, 이건 절대 빼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낭독이에요, 낭독. 네, 낭독입니다. 낭독. 그래서 문장 세트의 낭독을 꼭 해주셔야 아이들이 이제 그 저는 효과가 제일 좋다고 봅니다. 낭독은 어디 있냐면 여기 스피킹에 가면 있습니다. 스피킹에 가서 아무거나 누르 똑같거든요. 이걸 누르시면 여기 있어요. 근데 입해석, 입영작, 집중듣기 다 빼주고요. 쉐도잉도 빼줍니다. 시험 대비잖아요. 평소에는 안 빼주고요. 네. 시험 대비는 낭독과 녹음하고요. 녹음도 입영작으로 해주고요. AI 자동 채점을 해줍니다.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요거 표시만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영작, 낭독 요렇게 있습니다. 자, 요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라고 이제 저가 할 수 있잖아요. 낭독은 영어가 있고 한글도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보고 읽어라 이거예요. 보고 읽어라. 네, 보고 읽어라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녹음을 해라. 녹음을 할 때는 입 영작을 넣어놓으면 영어가 사라지고 한글만 나와요. 그거는 뭐냐면 외워서 해라 이거예요. 외워서 해라. 근데 또 우리 애는 이거 외우는 거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낭독으로만 만족하면 돼요. 걔는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에게 더 만족감 주고 내가 그 정도 했어요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70점을 목표로 하는 아이와 100점을 목표로 하는 아이에게 같은 부담감을 준다기보다는 세밀하게 조정을 해주면 아이들의 성취감, 만족도, 거기에 따른 성적, 선생님의 스트레스가 줄어듦, 이 모든 것들을 다 한 번에 누리실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녹음을 강력 추천하는 이유는 클래스 카드잖아요. 종이는 녹음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끔 뭐 너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내 앞에서 해봐 라고 해도 아이들의 목소리는 제 귀로만 듣고 사라졌지만 녹음은 남아있잖아요. 그럼 제가 이것도 이따가 어떻게 활용할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거 부모님한테 보내드리는 거죠. 그러면 진짜 홍보 효과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문장 학습에선 스피킹, 스펠은 안 넣으셨더라도 스피킹은 반드시 넣어주셔라. 다만 이거를 너무 많이 하게 하면 애들이 지쳐요. 이거 막 100%인데 막 이걸 많이 넣어서 막 1000%, 2000% 넣잖아요. 그 애들이 지칩니다. 많이 말하면 좋겠지만 지쳐요. 그러면 오히려 반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분량을 좀 맞춰주시기를 제가 세미나 강사로서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드릴 세트는 이제 당연히 점수 시험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고득점으로 올려주시고요. 여기서 저희 꿀팁은 요거 기회 한 번만 주세요. 그 다음에 정답 해설 표시하지 말아주세요. OX만 표시해주세요. 정답도 공개하지 말아주세요. 자, 이유 알려드릴게요. 이유. 이게, 제가 이 세미나를 하면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는 내가 겪은 실수를 선생님들이 겪지 않기. 그거거든요. 네. 저거 횟수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다 해봤는데, 이런 꼼수를 당해봤어요. 어떤 거냐면, 좀 3회까지 늘려봤더니, 객관식 문제를 3번 틀리더라고요, 아이들이. 네. 어떤 건지 아시겠죠? 1번 아니네. 그럼 2번 아니네. 3번 맞았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풀더라고요. 그래서 기호를 한 번으로 바꿨더니 아이들의 집중도가 좀 더 올라갔어요. 틀리면 안 되니까. 틀리면 저한테 와서 틀렸어요라고 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회는 한 번으로 좀 정하고요. 두 번째, OX 표시는 뭐냐면 OX만 표시해 주는 거예요. 저거를 정답까지 다 보였더니 그런 꼼수들을 경험했어요. 스샷을 찍어서 친구한테 전송하는.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먼저 봤어, 이렇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드릴 세트에 대한 오답들이 돌아다니지 않기 위해서 저 정도만 세팅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각 세트별 세팅하는 법도 알려드렸습니다. 네. 이따가 좀 궁금하시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이따 Q&A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트했고요. 문법 클래스는 뭡니까? 라고 하면 아이들이 본문만 외운다고 시험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 해당 문법이 있으니까 그 문법 클래스를 하나 만드셔서 드릴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 문법 세트를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넣어줘서 아이들이 학원에서 학습한 문법을 종이도 학습하겠지만 클래스 카드로 한 번 더 집에 숙제로 한다든지 아니면 남아서 한다든지 아니면 확인 점검차 요거 그냥 테스트로 보신다든지 한다면 아마 굉장히 좋은 효과를 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문법 세트도 있다라는 거. 뭐 문법 세트 하나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돼 있어요. 뭐 테스트 한번 보면 얘는 뭐 이렇게 객관식으로도 구성이 돼서 이거 비동사 쓰는 거야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비동사라서 조금 쉬운 거고요. 제가 잠깐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경우는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아예 여기 편집으로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자꾸 나갔다 들어왔다 되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 주관식으로 이제 써야 돼요. 객관식도 있고 주관식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나가보면 이렇게 보면 뭐 원급 비교 같은 경우 이제 뭐 제가 일부 임의로 넣어놓은 건데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근데 우리 흔히 보던 뭐 여러 가지 문법 문제집을 그대로 드릴 세트로 준비해 놓은 거니까 아이들의 학습에 확실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더 좋은 건 뭐냐면요. 사실은 선생님들이 채점을 안 해도 돼요. 사실 제가 볼 땐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선생님이 채점을 안 해도 된다라는 거. 자동으로 딱 시험이 끝나면 채점 완료, 그다음에 오답 풀이, 오답 노트만 하기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을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시작할 때도 선생님들 영감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한 건 이 과정이 평소 선생님들의 학원의 학습 커리큘럼으로 들어가도 문법 문제 풀고 오답 정리하고 오답 체크하고 한다는 건 굉장히 효율이 좋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잠시 이제 원래 했던 PPT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단어와 세트를 보고 오신 거예요. 네, 클래스를 보고 오셨고, 어떤 세트를 이용하지? 그냥 클래스 만들면 되는 게 아니잖아. 라고서 어떤 세트를 이용하는지도 보고 오셨고요. 그래서 그 세트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면서 다시 또 말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세트 아까 보셨죠? 대화문 세트는 대화문을 넣고 문장 배열을 넣었어요. 본문 세트는 본문 학습을 하고 각종 드릴 세트로 아이들이 2회독, 3회독 혹은 복습을 할 수 있게 세팅해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그러면 플로우는 어떻게 돼? 그럼 재료가 준비된 건 알겠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어떤 과정을 너는 가는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플로우를 궁금하신 선생님들 위해서 제가 요 날짜별로 해놨습니다. 저는 월수금 3일 오고요. 1시간 30분의 수업을 해요. 요거를 두 단어로, 두 개로 좀 나눠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아주 잘하는 친구들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잘하는 친구들은 숙제를 내도 잘해와요. 그럼 그 친구들은 숙제로 해와 하고 해도 그 사람 이렇게 꼼수 잘 안 쓰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가는 친구들. 그 친구들은 숙제로 주세요. 그럼 숙제를 해오면 선생님은 검사만 하시고 그 아이들의 고득점을 위한 다른 수업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 아이는 안 돼. 이거 내 옆에 끼고 해야 돼. 라고 하는 친구라면 요 세트 그대로를 학원 와서 시키시면 돼요. 어차피 저도 안 해서 학원 남아서 하잖아요. 그럼 어차피 학원에서 시키면 되죠. 시험 기간이니까. 그래서 월요일 날은 단어만 해. 그러고 가. 가는 건 아니죠. 다른 공부도 해야 되죠. 예. 그러면 남는 시간에 문법으로 시키면 되고, 수요일 날은 대화만 해. 그리고 그걸 확인을 하세요. 다 했으면 다른 수업 해주시고 보내면 되고. 금요일 날은 본문을 해. 근데 좀 많아. 그러면 주말에 좀 불러서 하시던가 아니면 남겨서 하시던가 이렇게 또 시간을 활용하실 수 있죠. 시험 대비니까요. 목표는 한강 1주입니다. 사실 그래서 요 한강 1주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저 단어를 금요일 날 주세요. 시험 대비 시작 전 금요일 주. 그럼 그 주말에 해오고 그럼 월요일 날 대화, 금요일 날 본문 1, 그다음에 이렇게 다음 주로 넘어가야 될 본문 2를 금요일 날로 해서 한 주에 딱 맞춰서 끝내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요것도 제가 팁을 알려드릴게요. 수요일 날은 새로운 6과를 시작하는데 얘가 이제 익숙해졌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5과를 한 번 더 복습할 수 있는 거 수요일 날 슬쩍 같이 밀어넣어 주는 거죠. 그럼 처음에는 아 힘들어요 이걸 어떻게 해요 라고 했던 애들이 네 요거를 이제 할 때 이제 적응이 돼갖고 좀 불만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 바퀴 더 돌리면 적어도 2주면 2강 정도는 끝나요. 저희 학원 애들은 이렇게 빨리빨리 못해요라고 하는 아이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신다면 그 아이들은 좀 일찍 시작하면 되죠.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 아이가 속도가 이게 안 날 것 같아요라고 하면 세트를 줄이기보다는 조금 일찍 시작하는 것. 네, 그 퍼센트를 좀 쉽게 해주는 것.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우리 아이들은 너무 빨리 끝나서 2주 다 끝났는데 나머지 2주 동안 뭐 해요? 라고 하면 그 아이들은 100점을 위한 기타 등등의 학습을 시켜주셔서 관리를 해주시는 거죠. 왜냐면 이상한 한 문제에서 틀리면 속상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저는 그러면 이제 클래스도 만들었고, 거기에 대한 계획도 세웠고, 아이들의 학습 순서도 정했고, 그리고 세팅도 다 했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핵심, 플래너 지정인데요. 시험 기간은 정말 필요하거든요. 이유는, 이게 말씀드린 대로 정밀한 진도 관리가 돼요. 무슨 세트? 언제 해? 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애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가 검사가 정말 편해요. 이거를 똑같은 클래스 카드를 이용하더라도 플래너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세트에서 검사하는 클릭의 개수와 나의 시간의 노력에 비하면 플래너가 지정되어 있는 클래스에서의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그럼 선생님들이 시간 아끼는 일이니까 이거는 꼭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시험 기간이 끝났을 때도 아, 그냥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학습하면 되는구나라는 습관이 생겨요. 또 하나는 플래너를 지정하면 못 건드리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수정하시면 되죠. 다시 바꾸고 정리하고 날짜 다시 지정해 주면 되니까요. 그래서 걱정 없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플래너 어떻게 시작하죠? 라는 것도 오늘 제가 아예 화면을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관리에 가시면 기본 정보란에 플래너 탭 표시가 있거든요. 요걸 누르셔야지만 플래너 활성화된 클래스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서 화면 전환을 좀 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전환이 맞죠? 제가 일부러 이거 안 건든 거거든요. 지난 세미나까지 제가 녹화를 했어요. 왜냐면 옆에 막 애들 정보 막 다 나오고 이래갖고 요거는 근데 조금 제가 머리를 좀 썼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화면 보시면 요렇게 이 클래스 카드 자랑 하나만 할게요. 이 클래스 카드 자랑 하나만. 클래스 카드가 정말 UI가 너무 좋은 게 만약에 처음 진짜 클래스 카드 하시는 분이라면 요 순서대로 싹 세팅을 하시면 진짜 클래스 만들고 관리하기에 너무 잘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좀 나 힘들고 어색한데라고 하신다면 요 한 번씩 들어가셔서 저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요 세트 눌러서 세트 불러오고 학생 초대하고 그다음에 관리 가서 관리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저 관리로 갑니다. 이거 일부러 저도 안 한 거예요. 관리로 가서 네. 여기 쭉 내려보시면 요게 있어요. 요 플래너 탭 표시라고 하는 게 요걸 눌러야지만 플래너가 활성화됩니다. 저희 학원의 모든 클래스는 저게 다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저거 없이 도저히 저는 못 살고 있습니다. 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오늘은 다 보여드릴 예정이라서 플래너 탭 표시를 누르면 이런 안내창이 뜹니다. 그럼 활성화를 누르시고요. 탭으로 이동. 그럼 아까 봤던 거에서 요게 하나 짜잔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겼죠? 이게 있어야 플래너가 되는 클래스입니다. 아까랑 다른 거예요.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복제로 했던 시험 보는 클래스랑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죠? 여기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다시 와보면 여기 생겼죠? 여기 생겼습니다. 요거 꼭 이렇게 돼야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설정하느냐도 보여드릴게요. 플래너를 누르시고 여기 마감일 지정이 있어요. 마감일 지정 여기 있습니다. 마감일 지정. 요거를 누르시는 거예요. 요거를 눌러서 그럼 화면이 또 바뀌어요. 자, 그때 이제 좀 이제 아이디어가 뭐냐면 요게 이제 간편 마감일 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간편 마감일 등록. 요걸 누르시는 겁니다. 제가 요걸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화면이 바뀌어요. 그러면 시작하는 곳, 끝나는 곳을 결정하시면 돼요. 내신 대비니까 사실 제가 넣은 세트가 시작과 끝이겠죠. 단어 세트 같은 데 가면은 이미 지나간 단어는 안 할 거니까 중간과 마지막에 달라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뭐, 요 공휴일 날 시험 대비 때 안 나오면 빼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넣어주시면 되고, 시작 날짜를 여기서 정하는 겁니다. 오늘 날짜니까 오늘로 시작,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는 날이 3일이니까 저는 월요일, 화, 수 오거든요. 월, 수, 금 오니까요. 이렇게 할게요. 요거를 바꿔서. 이렇게. 근데 꼭 이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뭐 수요일 날 해야 되는 게 더 많다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쪽에 화면 바뀌시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플래너를 일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전체 제가 말한 모든 범위 세트가 아이들이 요일별로 할 수 있는 만큼 정해집니다. 되게 쉽죠? 어렵지 않거든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한테 장광명 저한테 마감일을 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달력이 생깁니다. 달력 생긴 사람, 달력 안 생긴 사람. 달력 안 생긴 사람은 아직 적용이 안 된 거예요. 여기서 나가시면 요 장광명 학생만 공부하는 거고 이 친구들은 뭐라고 할지 뻔히 들리시죠? 네? 없는데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뒤통수 막 이런 얘기를 할 테니까 네, 요것도 다 정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정해 주냐면 또 여기 다른 학생에게 복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멋있게 클래스까지 잘 해놓으셨죠. 요걸 먼저 하고 그다음 이 순서로 가면 여러분들은 다 해결됩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이렇게 보기 편리하게 해놨습니다. 다른 학생의 복사를 눌러보겠습니다. 다른 학생의 복사를 누르고 뭐 학생들이 나오죠. 그러면은 뭐 모두 선택. 그러면 이렇게 다른 학생들도 달력이 생겼습니다. 자, 학생들은 어떤 화면을 볼지 궁금하시잖아요. 저는 학생 이걸로 막 들어가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학생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이제 지시하실 때 어떻게 지시하면 돼요? 이거 이렇게 색깔 뜬 거 해와. 이러면 돼요. 어디 해요? 이거 뜬 거 해와.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 하는 애들 없어요. 이렇게 회색인데 이거 하는 애들 없거든요. 만약에 하는 애가 이상한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독특한 친구들이죠. 교정해주면 되죠. 이거 하면 돼. 라고. 그럼 월요일 날 되면 이거는 회색으로 변하고 이쪽이 이제 까만색으로 떠요. 그럼 아이들도 이거 하면 돼요. 괜찮죠? 되게 좋아요. 자, 요런 아이들이 화면, 자기들 핸드폰에 들어가면 이제 보는 화면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거 좀 잘못한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이렇게 하나씩 수정도 할 수 있거든요. 뭐 이렇게 하나씩 수정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마감일 제거도 하실 수 있는데 저도 이거 너무 복잡해요. 저희 시험 대비하면 한 클래스에 한 200개 정도 세트 들어가거든요. 네, 그럼 너무 힘들잖아요. 그때 이제 그러면 이제 귀찮으니까 마감일 초기화를 싹 눌러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다시 하면 돼요. 이렇게. 혹시 실수할 거면 괜찮아요. 여기 안 지워진 애들이 또 있으니까요. 실수하면 얘네 거 다시 복사하면 돼요. 얘한테 가서 얘 복사하면 얘도 다시 생기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걱정 없이 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하면 되죠. 근데 요번에는 아까 제가 클래스 카드라서 내신 대비잖아요. 근데 단어, 대화, 본문이 다르니까 요번엔 수동으로 할게요. 수동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8일, 너는 이날 단어만 해. 그럼 돼. 그리고, 이렇게 너는 다음에 대화만 해. 네. 그리고 다음엔 좀 힘들더라도 너는 여기 본문 관련된 건 다 해와라. 수요일까지. 근데 얘가 수요일 날 안 할 것 같아. 그럼 어차피 아이들은 몰아서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뭐 조금씩 나눠서 애들이 이제 조삼모사예요. 조삼모사. 힘들어? 알았어. 그러면은 약간 그 여기 반만 해. 반만 이렇게. 나머지 반을 이렇게 해놓으면 조삼모사인데 애들은 부담감을 줄여서 해요. 오,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반반만 나눠줬다고. 애들은 어차피 수요일 날 할 건데. 네. 그렇게 해서 요것도 요령 삼아서 애들에게 나눠주시면 어차피 수요일 날 학원 올 때 검사할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끝까지 다 설정을 하셨다면 근데 저는 시험 대비 때는 사실 이렇게 조금 수동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달력 봐가면서 아이들 오는 날 보강하는 날짜 맞춰갖고 이렇게 짜자작 해주기 때문에 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마지막으로는 다른 학생이 꼭 복사를 해주셔야 모두 같은 일정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어,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뭐 학원 오는 날이 학년은 같은데 학원 오는 날이 달라요. 아니면 조금 더 많이 하는 애거나 조금 더 적게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럼 저는 그때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는 얘만 따로 가서 따로 해주는 거예요. 얘만요. 얘만 초기화 시켜주고 요 학생 것만 너는 이제 다 해. 한 번에. 넌 잘하니까. 넌 한 번에 다 해. 너 잘하니까 넌 한 번에 다 해.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같은 클래스의 같은 아이더라도 다른 스케줄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이게 한 가지 방법이고요. 선생님이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고 학생을 분리시킵니다. 그게 설정하기 편하니까요.
그것도 꿀팁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플래너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너무 쉽죠? 이렇게 쉬운 거를 꼭 내신 대비 플러스 학원 운영에 저는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쉬워요. 저는 이거 안 쓰고, 안 쓰는 클래스 보여드릴게요. 안 쓰는 클래스는 이렇게 색깔 칠할 수 있거든요. 근데 색깔 칠해서 숙제를 내도 이런 일이 벌어져요. 선생님 숙제 뭐예요? 이렇게. 초록색. 선생님 숙제 뭐예요? 빨간색.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어차피 내가 초록, 빨강, 파랑을 알려주게 된다면 클카 플래너 지정하신 다음에 숙제 뭐예요? 플래너에 있는 거 이러면 돼요. 그럼 다음에 안 물어봐요. 어차피 제 대답은 똑같잖아요. 플래너에 있는 거. 그럼 애들도 안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만드는 법 어디서 보는지는 제가 사실은 여기 학원 성공의 맵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에 제가 요거 그대로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똑같이 영상만 딱 플래너 만드는 영상만 올려놓은 게 있어요. 보기를 참고하시면 혹시 요거 지금 놓치셨더라도 그 정도는 이제 다시 보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추천합니다. 이거 저는 없으면 안 됩니다. 저의 모든 세트는 다 여기 플래너가 지정됩니다. 평소에 단어 세트도 지정돼 있어요. 왜? 매일 하나씩 하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플래너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네. 플래너에 대한 질문이나 이런 거는 또 다음에 좀 계속 해보도록 하고요. 제가 플래너 설정하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일로 온 거거든요. 직접 설명을 보면서 해드리니까 너무 저도 편하고 좋네요. 자, 다시 그러면 이제 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시겠죠? 여기 탭을 꼭 누르셔서 플래너를 활성화시킨 후에 가서, 네, 꼭 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플래너는 끝났고요. 플래너 지정은 단순하게 해주세요. 지시가 단순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플래너 해. 이러면 돼요. 그리고 플래너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또 하나 얘기를 드릴게요. 검사가 정말 편해요. 정말 편한데, 이제 여기서 잘 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효율이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설정만 해두고 관리를 못 하시면, 아이들은 다 다른 데로 가 있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이게 검사하는 거예요. 플래너에 가보시면 이렇게 딱 떠요. 애들이 뭐 했는지. 이걸 플래너를 지정 안 하시면 이 화면을 보실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리포트로 가서 관리하셔야 돼요. 리포트는 근데 애들 거 다 따라다녀야 되거든요. 그럼 딱 봐도 아시겠죠? 누가 안 했게요? 공부. 그쵸? 이 두 번째 애가 안 했죠? 그거 바로 보이잖아요. 네, 맞아요. 얘가 안 한 거예요. 그럼 바로 보이잖아요? 그럼 얘만 부르면 돼요. 친구 일로 와봐. 무슨 일이야? 이렇게. 이 친구는 지금 휴가 중이라서, 여기 8월 달 날짜입니다. 이거 휴가 중이라서 지금 안 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누가 예습했게요? 여기 애들이 예습한 거죠. 네, 여기 애들이 미리 한 거예요. 이것까지 한눈에 보이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거를 꼭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뭐 안 했는지는 요 X자나 세모자들이 나올 때 눌러보면 바로 얘가 하긴 했으나 어디 걸 빼먹었네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제가 내신 대비 세미나로 막 지금 부산도 다녀오고 인천도 다녀오고 요번에 8월 달에 전주도 가고 하거든요. 오프라인으로. 그러면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플래너를 그럼 만약에 안 한 애들은 어떡해요? 라고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 질문 중에 답변은 괜찮아요예요. 괜찮아요. 선생님 손 안 타요. 그냥 날짜 변경 안 해주셔도 돼요. 클래스 무비랑은 살짝 다르거든요. 클래스 무비는 날짜를 다시 변경해주고 그 날짜에 걔가 해야 되고 이런 개념인데 요거는 그냥 요 서라는 아이가 요 날짜 가서 하면 요거 바뀌어요. 네. 물론 그날 아이가 봤을 때 오늘 금요일이니까 요쪽에 떠 있겠지만 안 한 거 해 이러면 지가 막 가서 안 한 거 찾아서 합니다. 그럼 싹 바뀝니다. 그럼 저희는 한마디만 하면 되죠. 안 한 거 해 라는 한마디만 하면 되고 아이는 자기가 찾아가서 다 완료하면 돼요. 내신 대비도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래너, 너무 장점이 많은 플래너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클래스카드 자랑을 좀 제가 하려고 합니다. 저는 클래스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클래스카드는 자랑할 밖에 없어서 자랑을 많이 해요. 자, 볼게요. 클래스카드는 내신 대비 무기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뭐가 무기일까요? 도대체 얘는 뭐가 무기일까? 종이랑 비교해 보거나 과거의 자신의 모습과 좀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클래스카드의 소리 영어가 기가 막히게 좋은 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리콜 보여드렸잖아요. 문장도 리콜해서 읽어주거든요. 저희 학생들에게 많은 시행착오와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물어봤을 때요. 걔네들이 사실 고객이잖아요.
어디가 그렇게 잘 외워져? 라고 했더니 리콜이 그렇게 잘 외워진대요. 아, 리콜 너무 쉬운데 왜? 라고 했더니 그 누를 때마다 읽어주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빨리 눌렀지만 소리는 끝까지 들리기 때문에 귀에 박히고 하나 들어간대요. 어쨌든 테스트 암기를 위한 과정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르면 들려주고, 누르면 들려주고. 그래서 부탁드리건데 아이들이 소리를 끄고 학습하는 거를 좀 막아주세요. 그래서 학원에서 시킬 때도 최대한 소리를 다 키고, 네. 그래서 키고 하게 해주시고요. 말하기 영어잖아요. 네. 뭐 애들 뭐 한글 있는 거 펴서 너 나한테 읽어봐 라고 해도 똑같은 효과예요. 하지만 너 이거 녹음을 집에 가서 차근차근 해와. 아니면 뭐 내 옆에서 하더라도 저쪽 강의실 가서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 어쨌든 네가 말해봐. 직접 네 입으로. 왜냐면 제가 맨날 세미나 할 때마다 얘기하는 얘기인데 중3 아이가 디사이드를 못 읽어서 대시대라고 읽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속상하잖아요. 네, 그런 아이들에게는 분명히 말하기를 시켜주면 확실히 아이가 그래도 한번 말해보게 하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녹음을 했잖아요. 그 아이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얻어요, 저희가? 그걸 다, 뭐, 선생님들 학생이 20명, 30명인데, 한 명씩 줄 서서 나한테 말해, 이러면 시간 낭비잖아요. 그러면 녹음하고 시험 대비니까 저희가 오전 중이나 일 끝나고 점검을 하는 시간에 들어볼 수 있잖아요. 물론 그게 아이들이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는 뭐 상황에 맞춰서 하셔야 되겠지만. 세 번째는 반복 학습이에요. 우리도 아이들한테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하위권 학생 아이들이 이번에 저희 막 90점 맞고 했거든요. 걔네들은. 얘가 어떻게 90점 맞지? 진짜 숙제 단 한 번도 안 하는 친구? 막 이런 친구 있어요. 예. 부모님 얘기하고 뭐 해도 숙제 절대 막 안 하는 친구 있어요. 근데 90점 맞았어요. 아, 근데 망했다 이랬는데 90점 맞았더라고요. 불러왔어요. 어떻게 이게 공부가 된 것 같아? 라고 했더니 아이가 한숨을 진짜 쉬더니 너무 웃겼거든요. 한숨 푹 쉬더니 에 빈칸 그거 계속하니까 외워져요. 이러더라고요. 네. 애가 시험 보고 못하면 리셋해주고, 시험 보고 못하면 리셋해주고, 시험 보고 못하면 리셋해주고 했는데, 아이가 거기서 다 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뭐 들렸고, 리셋해서 또 보고. 그 아이를 또 90점 맞았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선생님들께서 활용하시기에 너무 좋잖아요. 근데 종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종이 리셋해 주시면 어떻게 돼요? 한번 째려보고, 뭐 틀렸어? 일로 와, 채점. 내가 시간 써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출력. 너 어디야? 몇 페이지라고? 다시 출력. 자, 다시 해. 했어요. 채점. 반복이잖아요. 그쵸? 그럼 선생님 시간 너무 많이 뺏겨요. 근데 클래스 카드를 이용하면 선생님 시간이 안 뺏겨요. 저는 이런 걸 자동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의 확보된 시간은 또 어떻게 쓸지 그런 것도 고민을 해보시면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결과 관리는 뭐예요? 리포트예요, 리포트. 어머니한테 리포트 좀 보내고, 우리 아이 녹음한 목소리 좀 보내고, 아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칭찬해주고, 이러면 어머니도 좋아하고, 아이도 좋아하고, 저도 좋고. 그래서 이런 식의 구성된 것들을 꼭 가지고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리를 꼭 키우고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좀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공장소에 가면 또 소리를 줄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이어폰이라도 끼고 꼭 소리 듣고 해라. 훨씬 잘 외워진다. 그러니까 네가 종이로 외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걸 아이들에게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끝나갑니다, 선생님들. 이제 클래스 카드로 활용하기는 이제 거의 다 끝났으니까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뭐 하셔야 됐죠? 선생님의 계획을 세우셔서 클래스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 뭐 하셔야 되죠? 그 클래스에 좋은 학습 자료들을 넣어놔야 합니다. 단순히 단어와 문장에서 조금 더 벗어나신 세트들을, 양질의 세트를 넣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뭐 하시죠? 네, 거기에 학습 세팅을 하셔야 되겠죠. 아이들이 얘들아 이렇게 공부해라는 거 학생마다 다르게 해주시면 더 꼼꼼한 선생님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네 번째 뭐였냐면 일정을 점검하셔야 되죠. 플래너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그 플래너대로 공부하겠죠. 그리고 그 공부가 다 끝났을 때 이런 리포트가 생기겠죠. 제가 왜 말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지 요걸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저희 아이가 실제로 시험 대비 때 녹음한 거고요. 어머니들한테 이 낭독 녹음한 걸 공유로 보내면 어머니들이 보는 화면이 이거예요. 예쁘게 잘 만들어져 있죠. 그냥 단순히 문장이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쁘게 가요. 네. 그리고 어머니들은 이걸 받고 또 아버지한테 자랑할 수 있고 가족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막 보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또 안 보내면 아깝잖아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문장만 들어볼게요. We know that they are serious problem
and we are taking to solve them. But did you know that light can also cause pollution? Light pollution, too much light in the long place at the long time is almost everywhere around the. 자, We know that they are. 이런 식입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핸드폰을 보실 때 얼마나 이게, 우리 애가 뭐라도 하고 있네. 이거고, 학습을 지도하는 사람 입장에선 저걸 아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글만 보고 외운 거예요. 그 아이들은 저걸 잘하는 상급자 아이들 기준으로요. 상급자 아이들은 저걸 하기 위해서 치팅을 안 하는 아이들이니까 연습을 상당히 많이 해요. 그러면 그것도 자기들이 한 번, 2번, 3번, 4번 읽으면 그것도 4배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클래스 카드의 과정을 모두 마쳤으면 얘들이 보통 몇 회독을 했는지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전까지는 그 1회독, 2회독을 위해서 너무 애를 썼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막 녹음을 하고 오고 그걸 들어보기도 하고 같이 들어보기도 합니다, 저는. 잘했다, 잘했다. 와, 너무 멋있어.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클래스 카드 다 활용하신 거 맞죠? 네. 지금 이제 딱 1시간 지났지만, 여기까지 끝난 건 아닙니다. 또 꿀팁을 드려야 꿀팁. 꿀팁을 드려야 되잖아요. 자, 그럼 이제 전반적인 그림은 다 그려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또 저한테 많이 하는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사실은 이 클래스 카드 내신 대비 세미나를 할 때마다 PPT를 계속 바꿔요. 우리 부대표님께서 걱정하셔서 너무 애쓰신다고 안 바꿔도 된다고. 근데 또 많은 선생님들 만나면서 또 들어보면 이게 궁금하셨구나. 내가 이 얘기를 안 했네. 저게 궁금하셨구나. 내가 이 얘기를 안 했네 하다 보니까 하나씩 좀 더 들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위권 학습 패턴인데요. 클래스 카드를 시켰잖아요. 그 아이들은 종이를 좀 주세요. 아이들이 기계로만 하는 거에 또 조금 지루해할 수 있거든요. 종이를 좀. 그러니까 클래스 카드 드레스 때까지 출력되는 거 아시죠? 네. 얼마나 좋아요. 그 클래스 카드로 풀어보고 똑같은 문제를 종이로 다시 한번 풀어보고. 근데 이제 종이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이야, 시험. 그 아이들이 풀어봤는데 조금 틀려요. 통과를 못해요. 그때 이제 우리에게 핑계가 생겼잖아요. 시험 통과 못했으니까 다시 공부하자라고 해서 다시 클래스 카드를 똑같이 제공해 주는 겁니다. 아까 어떤 걸로요? 리셋을 통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는 종이 출력하면 또 저 일이잖아요. 그때 이제 클래스 카드로 테스트를 보는 거예요. 그러고서 통과를 못했어요? 다시 리셋 테스트를 거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변형 문제를 푸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노란색으로 표시했는지 아시겠어요? 하위권 아이들이 어디서 외워지지라는 걸 제가 이렇게 관찰을 좀 많이 했더니 아이들은 저 노란색 과정에서 외워지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하위권 아이들은. 네. 그 저거를 어디서? 아이들을 옆에 끼고 학원에서. 그럼 아이들은 학원에서 열심히 했어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나 신경 많이 써줬어. 그래서 사실 보면 노란색은 다 클래스 카드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아이들은 검사 맞고 선생님 저 다시 리셋해 주세요. 그래. 아이고 왜 뭐가 틀렸어? 아이고 요거 틀렸네. 힌트 한번 주고 알려주고 오답 정리해주고 그런 패턴을 가져가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위권 애들은 이런 패턴으로 하면 성적이 많이 오르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변형 문제는 이제 아이들이 무엇을 외웠는지를 끄집어내는 과정이긴 합니다. 좀 이따 얘기 드릴게요. 상위권은 학습 패턴 자체가 달라요. 속도도 다르잖아요. 얘들은 사실 뭘 줘도 잘하는 애들이에요. 클래스 카드 첫 클래스 학습 단계에서 아이들은 학습을 다 끝나더라고요. 네. 잠시만요. 아이들은 첫 단계에서 끝났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 아이들은 그냥 간단하게 테스트만 봐주는 거죠. 그리고 변형 문제를 푸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이거는 꼭 클래스 카드 그게 지식은 아니고, 여기 원장님들 내신 대비하실 때 꼭 명심해야 되는 것 중에 제가 하나라고 보거든요. 클래스 카드를 통해서 인풋이 된 거예요. 인풋. 아이들 머릿속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내신 대비의 과정에서 아웃풋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가끔 그런 애들 있어요. 잘 외웠는데 왜 시험을 못 봤지? 네. 그러면 인풋을 통했으면 아웃풋을 해야 되는 과정이 뭐냐면 저 변형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이로 풀거나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러면 저 연습을 좀 시켜줘야 하위권 애들도 외운 걸 이렇게 끄집어내는 과정을 해줘야 아이들이 이제 인풋, 아웃풋이 자유롭게 되고 시험장에 가선 아웃풋을 통해서 시험을 보겠죠. 상위권 아이들의 저 밑에
클래스 특수범위 요건 뭐냐면 클래스 카드로 하겠다라는 얘기고 특수범위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중학생이니까 중학생 기준으로 한번 말해볼게요. 뭐 나라와 사람 이름, 그다음에 형용사와 부사 그런 것들. 그다음에 특이하게 직업과 동사인 경우, 막 이렇게 좀 특이한 경우. 그다음에 중학교라도 고등학교라도 선생님이 준 외부 지문 이런 것들. 100% 나올 것 같진 않은데 나왔을 때 좀 어려운 애들. 근데 우리 상위권은 목표가 100점이니까 저것까지 꼼꼼하게 마지막에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때 뒷받침 시켜서 주면 아이들이 꼼꼼해질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상위권, 하위권 아이들이 어디서 외워지지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저는 해드렸습니다. 저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무작정 지금 제가 오기 전에 카페에서 내신 대비가 처음이에요라고 하는 원장님들 좀 봤거든요. 그럼 내신 대비 처음 하는 원장님들이 무작정 그럼 시키면 다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그게 아니라 시키면 되는 부분과 시켰을 때 아이들의 효과가 있는 부분들을 제가 직접 알려드린 것입니다. 자, 다음. 오늘의 꿀팁. 이건 이제 지난 시간에 없었던 꿀팁입니다. 자, 혹시 정답 세트를 내신 대비에 써보셨나요? 선생님들 시간을, 그리고 채점 시간을, 그리고 오답 관리를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어서 저는 추천합니다. 정답 세트에는 주관식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라면 주관식은 빼고 객관식으로만 돼 있는 문제만이라도 종이 문제집이요. 정답 세트를 미리 좀 만드셔서 아이들에게 풀리면 돼요.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만드시는 건 선생님이 만드셔야 돼요. 정답 세트는 선생님들이 키보드로 탁 치면 얼마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썼던 200개짜리 객관식 문제집이 있었어요. 종이 문제집. 그 채점을 200개를 하려면 아이들이 5명만, 10명만 돼도 2000문제를 제가 막 채점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채점 선생님을 두거나 아니면 아이들에게 채점을 같이 하자고 하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정답 세트를 객관식이니까 주관식 가지고 뭐 우리가 싸울 일이 없으니까 정답 세트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학원에 오면 문제집을 펴고 정답 세트를 입력해라고 했어요. 그럼 아이들이 오자마자 저희는 이제 테스트 보고 정답 세트 입력하고 정답 세트 입력이 딱 끝나는 순간 뭐가 끝나요? 채점 끝. 그러고 나서 뭐가 보여요? 애들이 틀린 오답만 딱 보이죠. 그럼 아이들한테 오답 번호만 알려주고 그 오답 풀어보시면 다시 풀어보세요라고 지시하면 되죠. 잘하는 친구들은 그 시간도 아끼고 싶으시면 집에서 정답 세트까지 해갖고 와. 이렇게 하면 되죠. 정답 세트에 정답 입력해서 와라고 하면 돼요. 그럼 아이들이 입력을 해놓고 오면 오답만 다시 풀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200문제짜리 채점하는 시간을 따로 갖지 않거나 아니면 굉장히 줄여서 효율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2개 강의라면 200문제, 200문제, 400문제잖아요. 보통 막 1000문제 이상씩 풀지 않습니까? 근데 주관식 있는 건 오히려 혼란이 커질 수 있어요. 애들이. 중학생이니까. 고등학생은 그렇지 않은데 중학생들이니까 선생님 이거 뭐 돼요? 이거 안 돼요? 나중에 봤더니 자기가 피 하나 잘못 쓰고 나중에 봤더니 자기가 글자 하나 잘못 썼는데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으니까 조금 객관식 위주로 먼저 써보시고 익숙해지시면 그 다음 써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되게 좋아요. OMR 같은 거죠. OMR 같은 건데 시간을 너무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저희 내신 대비에 채점이 힘들잖아요. 네. 자, 정답 세트 꿀팁 하나 더 알려드립니다. 정답 세트에 요 학습 테스트 설정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정답 세트 들어가셔야지 요 구석 화면에 요 위에 상단 구석에 가면 요게 있거든요. 그걸 누르면 이게 떠요. 그때 이렇게 학생에게 점수, 시험지 비공개를 좀 해주세요. 이것도 사실은 저희 이제 그 상처에 의한 그거잖아요. 왜? 이걸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서로 신뢰관계라면, 아이들과 신뢰관계라면 안 해도 되는데, 이거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또 착한 아이가, 너 힘들어? 내가 캡처해서 줄게. 나 100점이야. 이거 봐.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점수도 비공개, 시험지도 비공개를 해서, 하는 거죠. 저만 오답을 볼 수 있게. 그리고 시험 횟수는 1회만 줍니다. 아까 1회만 주는 이유 말씀드렸죠? 네, 3회까지만 늘어가도 1번 아니네, 2번인가? 아니네, 그럼 3번인가? 예, 맞았다. 이렇게 풀어요. 그래서 1회만 주는 걸 경험에서 우러나온 꿀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들은 그런 실수 없이 가시기를 아까 바란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세미나 목표는 시간 아껴 드리기, 그다음에 실수 없이 가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좀 잘하는 애다. 서로 상호 간에 신뢰가 있다. 그러면 저걸
빼고 아이들이 알아서 오답을 보고 오답을 다시 풀게 해주시면 조금 사실 신뢰관계니까 더 수월하게 시간을 더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저거는 이제 저의 속상한 과거 경험과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마지막 꿀팁. 시험 보기. 요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학원 오면 시험지 클래스 시험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면 아이들이 미리 보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미리 보고 온 친구도 있거든요. 네,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방어를 하냐? 클래스 카드는 정말 너무 꼼꼼하세요. 저렇게 비밀번호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밀번호 설정에 가셔서 비밀번호를 눌러 놓으시면 아이들이 수업 전에 미리 보는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학원에 와서 핸드폰 들고 다다다다닥 다 쳐야 하겠죠. 그래서 저 비밀번호 설정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저것도 꼭 설정하시면 선생님들이 조금 애들 막 검사하고 너 나 속였냐, 뭐 왜 미리 했냐, 선생님 얘는 저기서 복도에서 다 풀고 들어왔어요. 이런 많은 일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시험 대비는 최대한 스트레스를 감소. 그래야 애들한테 웃으면서 강의할 수 있잖아요. 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법 클래스 아까 보여드렸던 거 드릴 세트 제작하셔서 세트를 좋은 걸로 많이 만들어 놓으시고 그 세트로 아이들에게 아까 교과서 말고도 문법까지도 완벽하게 준비해서 보내시면 아이들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드릴 세트가 조금 두렵고 걱정되시는 분들은 어, 다다음 주에 있는 그 이정원 원장님의 드릴 세트 만들기를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훨씬 더 자신 있게 만드실 수 있을 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저는 문법 학습도 드릴을 이용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져야 될 시간입니다. 그리고 아직 나가시면 좀 손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동화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생각을 좀 해보시고 오늘 세미나를 좀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동화야? 그러면 너는 아이들이 그냥 와서 문제만 풀고 가? 너무 좋네.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들. 자동화라고 생각하는 제 개념은 자동화로 만들어진 더 많은 시간을 아이들을 위해서 또 쏟는 거죠. 그래서 부족한 친구를 한 번 더 부를 수 있는 시간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채점을 다 자동으로 되고 있으니까 나는 그 아낀 시간을 이용해서 또 다른 양질의 자료를 또 만들어서 또 제공해 준다든지 모르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걸 불러다가 아이들을 놓고 또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한 번 더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번다든지 채점 하느냐고 채점 다 하고 가 이렇게 하겠던 그 하루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자동화의 핵심은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고 그 시간을 다시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거.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클래스 카드, 뭐 자동화, 뭐 아니면 기계로 하는 거야라는 거에 오해적인 부분이 그러면 아이들이 왔다 그냥 가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점 꼭 염두에 두셔서 아이들과 상호작용하는 데 아주 좋은 재료와 도구로서 클래스 카드를 이용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에게 제가 아까 영영 세트에 대해서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